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가장 빠른 GraalVM을 발표하게 된 IMQA 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노성현입니다. 주로 저희 팀에서 제 역할이요. 그냥 필요하면 이것저것 불려다니는데요. 작년까지는 팀장이긴 했지만 굳이 파트를 하나 찝는다고 하면 저는 주로 SDK 파트에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를 많이 맡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블로그에 간간히 저희 SDK 관련 포스팅을 좀 자주 여러분들에게 발행해드리곤 했었는데요. 이번 2023년도가 되면서 제가 이제 SDK에서 데브옵스 팀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름 팀장이 왔으니까요. 데브옵스 팀의 저의 첫 활동으로 저희 제품 이외에 좀 환경적인 부분을 좀 고쳐보고 싶었는데요. GraalVM에 대해서 제가 좀 평소부터 관심도 많았고요. 또 몇몇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적용을 좀 해보곤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 제품에 또 저희 좀 GraalVM을 제안도 하고 또 이러한 내부적인 자료를 또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에서도 대부분 GraalVM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세한 GraalVM의 그런 내용보다는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아셔야 되는 배경 지식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GraalVM이라는 녀석이 되게 빠른 VM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빠른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 팀장으로 와서 제품을 인계받았을 때는요, 내용은, 제품에 대한 내용은 참 좋았는데, 이게 제품이 좀 급성장하면서 저희 제품 성능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인데, 성능이 안 나온다?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1년 정도 제품을 고도화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 퀄리티부터 높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특히 앞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모니터링 툴이 성능이 안 나와서 되겠냐 하면서 좀 온갖 것들을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싱도 저희 많이 발랐고요. 또 웹소켓 같은 것들을 붙여가면서 브라우저에서의 그런 퍼포먼스도 정말 극한으로 올려보고 또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희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에게 주었던 목표가 있는데요. 0.3초 안에 화면이 바로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물론 서버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뿅 하고 나오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SaaS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진짜 뿅 하고 나옵니다. 특히 저희는 요새 뿅 말고 정말 삑 하고 나오게 해라 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 데이터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DB 셀렉트 쿼리 하나 날리면 CPU가 100%까지 튀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좀 DB 쿼리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약간 실시간 스트리밍 해서 DB를 거치지 않고 다 캐싱을 실시간으로 만드는 전략을 만들었었는데요. 거의 저희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2달을 밤새서 싹 다 그걸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것들을 좀 많이 했고요. 등등등 해서 성능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도 살짝 느려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처음 받았던 제품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만족하는 순간 계속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조금씩 느려지는 것들이 저희는 그래도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성능 개선은 멈추질 않았고 또 모니터링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상 빨리 장애를 고객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데브옵스 팀에 제가 왔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러한 시스템을 비즈니스가 아닌 환경이나 그런 또 인프라 등등으로 좀 개선해보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도 나름 팀장이 데브옵스 팀에 왔는데 좀 성과도 극적으로 하나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생각해봤어요. 저희 지금 해당 화면은 저희 제품 소개서에서 나가는 아키텍처 구성도인데요. 물론 그 소개서에 나가는 이미지였고요. 실제 개발자가 보셔야 되는 아키텍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키텍처를 보시면요. 그 대용량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조금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제품이 이제 MSA로 구성이 되면서 그 각 역할에 따라서 이 개발되어 있는 언어가 좀 제각각입니다. 저희 주로 사용하는 런타임 기반이 JVM 또는 노드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럴 때 문제점이 어쨌든 튜닝이란 걸 좀 하려면 좀 언어가 좀 포커스가 있을 수 있겠죠. 언어가 무엇인지 또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이게 튜닝의 방향과 방법이 좀 바뀌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이제 각 컴포넌트별 역할과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튜닝 포커스를 좀 하나로 이렇게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 화면 보시면 대용량을 받아야 되는 컬렉터와 또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해야 되는 워커, 이 두 가지만 봐도 사실 이 해야 되는 포커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또 이 나머지 찢어져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튜닝을 잡아야 하는 저희 엔지니어들은 또 한정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이게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또 저희 제품의 두 번째 문제점을 좀 보면요. 저희가 어쨌든 SaaS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 비용이 좀 저희 자체적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우선은 왜 그런가 보면 우선 저희 트래픽이 좀 상당합니다. 어쨌든 뭐 무거운 데이터라고 하면 성능 데이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 성능 데이터가 이게 우르르 날라오면, 그냥 이렇게 웹 서비스 하는 리퀘스트 받는 느낌이 아니고요. 사실상 거의 파일 업로드를 그런 트래픽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야 모니터링을 하실 텐데 저희 모니터링이 장애보다 이렇게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제품이 가벼운 사양에서 돌리기엔 좀 어려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인프라 비용을 적게 만들면서 여러 언어들로 구성된 저희 IMQA 컴포넌트를 빠르게 만들 방법이 없냐 고민을 했을 때 있습니다. 바로 GraalVM이 있습니다. 네. GraalVM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름에 써있듯이 VM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VM을 이해하려면 이 컴파일이 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네. 우선은 뭐 VM이니까 자바 개발자분들 좀 기준으로 타겟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뭐 어렵지 않게 참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자바 파일로 코딩을 하면 이렇게 컴파일이 되고요. 이 컴파일이 되면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게 이제 JVM에서 인터프린팅으로 이제 실행이 되죠. 이게 뭐 어렵지 않죠. 이게 컴파일러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요. 어쨌든 OS에서 이게 뭐가 실행이 되고 하려면 결국에는 네이티브 코드가 있어야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JVM이 제가 뭐라고 이 클래스 파일을 막 로직으로 실행을 해주겠어요. 어쨌든 JVM이 네이티브에 맞게, OS에 맞게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클래스를 실행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JVM과 OS 사이에 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때 매번 이 네이티브 코드를 컴파일하면 사실 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렇게 호출했던 거, 한마디로 네이티브 코드를 한번 만들었던 거는 다음에는 안 하고 이렇게 캐싱을 해야 빠르죠. 그래서 이 인터프린터 단계에서 이 JIT 컴파일러라는 게 있으면 이 네이티브 코드를 캐싱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JIT 컴파일러라는 개념인데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JIT 컴파일러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한 번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인터프린터가 네이티브 코드로 매번 이렇게 변환을 하면 느리다. 그래서 이 미리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을 하고 캐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하는 건 분명 비용이 드는 작업인데요. 어쨌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런타임이 빠르겠죠. 네. 그래서 느린 부분 또는 느려질 것 같은 부분을 또 미리 변환하면 그럼 더 빠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우선 핫스팟이라고 용어를 좀 정의를 할 건데요. 이게 느려질 것 같은 부분을 미리 이 JIT 컴파일러에게 맡기면 미리 이제 컴파일을 하니까 성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컴파일러니까 미리 컴파일러를 할지 말지는 VM이 또 이걸 판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JIT 컴파일러를 잘 쓰게 만들어주면 성능이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빠른 건 아니에요. 이게 배드 케이스도 좀 있는데요. 이게 딱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라면 굳이 이렇게 미리 해놓고 이렇게 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겠죠. 또 호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때 딱 한 번만 호출된다. 이런 거는 오히려 오버헤드일 수 있어요. 그래서
JVM이 뭐 네이티브 코드로 이렇게 모두 바꿔놓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진 않고요. 또 요새 이제 컴파일러들이 튜닝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루프를 돌릴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또 짓 컴파일러가 몇 가지 이제 튜닝을 하는 컴파일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뭐 이게 네이티브 코드로 박아놓는 것보다는 이 JVM이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면서 충분히 이게 핫스팟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 하나의 튜닝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또 잠깐 끊고 여기 설명 드렸던 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성능으로 봤을 때는요. 우선 뭐 당연히 네이티브 코드 돌리는 게 당연히 성능이 가장 좋을 거고요. 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집 컴파일러라는 걸 쓰면 중간중간에 이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을 하니까 뭐 컴파일 할 때는 좀 느리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컴파일만 되었으면 똑같은 성능을 내겠죠.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프린터가 가장 느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느리다는 개념에는 뭐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하는 과정도 끼다 보니까 좀 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이 노드 하시는 분들은 JVM 얘기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 V8 엔진도 짓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V8 자체가 이게 뭐 빠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왜 빠른 거냐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이 짓 컴파일러의 성능이 좋아서 그래라는 이유도 분명 한몫할 겁니다. 네. 우선 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많이 어려우실까요? 네, 뭐 어려우실 수도 있고, 뭐 쉬운 건 또 후다닥 넘어가도 되잖아. 뭐 GraalVM이 궁금한 건데, 뭐 이상한 거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GraalVM의 장점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이 짓 컴파일러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계속 그 컴파일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는 뭐 컴파일러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컴파일러 만드시는 개발자분들은 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C1, C2 컴파일러라고 해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구글에다가 C1, C2라고만 검색하시면 뭐 사람 목표만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요. 그 뒤에 컴파일러까지 붙여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무엇인지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디테일하게 뭐 하는 건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국에 한 줄 한 줄 요약을 하면 이 JVM의 짓 컴파일러 내부에 있는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C로 개발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기도 했고요. 또 개발이 너무 또 오래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이 러닝 커브도 좀 높고요. 또 수정하기도 좀 어려워서 개발자가 안 뽑히더랍니다. 그래서 뭐 여기나 저기나 뭐 개발자 안 뽑히긴 마찬가지인데요. 뭐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만들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바로. 그래서 뭐 자바로 만든 자바 컴파일러 여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GraalVM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첫 번째로 오라클랩스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라클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상용화된 건 아니긴 한데요. 실제 개발된 곳을 보면 뭐 다양한 대학교나 연구기관도 있고요. 뭐 또 가장 재밌는 게 이게 어쨌든 오픈JDK 쪽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능들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이제 좀 반대로 얘기하면요. GraalVM에 있는 어떤 그런 실험적인 기능을 보면 앞으로 이 오픈JDK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raalVM 들어가 보시면 장점을 크게 3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폴리글랏인데요. 이 앞서서 제가 잔뜩 설명해놨던 그런 떡밥을 좀 회수하면서 이것들이 왜 좋아진 건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이 퍼포먼스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 뭐 짓 컴파일러, 뭐 네이티브 코드, 뭐 인터프린터 뭐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셨죠? 뭐 다들 이해하셨잖아요. 우선 이해 못하셨으면 한 번만 다시 이해를 다시 돌아가서 좀 봐주시고요. GraalVM 아키텍처를 검색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 중간에 Graal 컴파일러 저 부분이 짓 컴파일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 짓 컴파일러를 통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내용들을 계속 설명드렸었는데요.
GraalVM은 이 집 컴파일러, 요게 성능이 진짜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또 중요한 문구 중에 마지막 줄인데요. 이 CPU를 덜 사용하는 최적화된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한다는 부분인데요. 뭐 우리가 뭐 코드라인으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군요. 뭐 오늘은 사실 그런 것까지는 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JIT 컴파일러가 있으면 이 얻는 장점들이 있고 특히 이 JIT이 그래서 성능이 더 좋다. 그러면 더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실제 벤치마크 사례를 보면요. 어쨌든 VM이니까 이 JDK랑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 OpenJDK 파일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약 한 1.5배 정도 빠르다고 하고요. 뭐 사실 이제 파일 말고도 11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니까 11이랑 비교해서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죠. 이게 1.5배 빠른 게 뭐가 그렇게 빨라졌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죠. 이 코딩을 한 줄도 안 했는데 이 환경 하나 바꾼 것만으로 성능이 올라갔다. 이거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GraalVM이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왜 좋았냐라고 했을 때 이 JIT 컴파일러의 성능이 진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요. 앞에 또 말씀드렸던 뭐 입밥 중에 인터프린터라는 거는 좀 느리고 컴파일 방식은 빠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컴파일이 빠른데 뭐 이런 뭐 장단점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지금 성능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어쨌든 뭐 컴파일을 싹 다 하면 다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어쨌든 근데 컴파일을 하면 뭐 개발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OS에 맞게 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죠. VM을 쓴다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OS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할 거면 VM 못 얻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생각을 해보죠. 환경이 픽스됐다. 뭐 이런 클라우드 상황은 어떨까요? 특히 AWS 람다나 뭐 애저 펑션과 같은 가볍게 서비스를 돌리려고 할 때 사실 생각을 해보죠. VM 환경이 맞는 걸까요? 뭐 자바 개발자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처음에 이 클래스 잔뜩 올려하는 게 이게 맞나요? 환경이 맞나요? 또 뭐 처음 실행시키는데 10초, 뭐 15초 이렇게 걸리는 게 그게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걸까요? 또 뭐 메소드 하나 호출하는데 사실 뭐 프레임워크 경량화지만 그래도 많이 좀 무거워서 이게 막 스텝 뎁스가 막 몇십 개씩 되고 이게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 맞을까요? 사실 그래서 파이썬이나 노드 같은 게 AWS 람다 이런 거에 잘 맞는 이유가 가볍게 올릴 수 있어서도 있잖아요. 결국 자바 진영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바로 짰지만 가볍게 서비스를 올릴 수는 없는 거냐. 이러한 고민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안드로이드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달빅머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쨌든 모바일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보니까요. 이런 히스토리를 좀 아직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안드로이드도 달빅이라는 버추얼 머신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프로요부터 JIT 컴파일러를 제공을 했었고요. 또 롤리팝부터는 AOT 컴파일러를 좀 제공함으로써 OS에 맞는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부터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제공했어요. 이렇게 안드로이드도 JVM의 어떤 그 VM 방식의 장점이 분명 있었겠지만 이 다양한 이유 중에 성능의 이슈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뭐 그런 이유로 네이티브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변화되어 왔던 거죠. 이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게 되면 굳이 VM을 통해서 아까 JIT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C 언어처럼 바로 실행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 클래스를 로딩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지니까 앱을 실행시키는 그런 시간이 확 줄고요. 메모리도 확 줄었죠. 이때 이 GraalVM이 AOT, 즉 Ahead of Time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오늘은 좀 온라인 발표라서요. 샘플을 많이 못 돌려볼 텐데요. 여러분들 좀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컴파일 할 때 실망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간단하게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돌려보면 5분, 10분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개발을 하다 보면요. 누가 개발하면서 뭐 한 줄 고치고 5분 기다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개발 레벨에서 쓰는 건 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네이티브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어쨌든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서 했던 장점들이 좀 없어집니다. 이게 뭐 자바 개발자분들 보시면 리플렉션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그거 하나 사실 안 돼서 저도 좀 이거를 검토를 다시 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리플렉션이 안 된다는 건요, 이 동적 코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자바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니까요. 사실 스프링 개발자분들에게는 좀 최악의 소식일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교롭게도 저희 IMQA에서도 자바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신규 리뉴얼되는 컴포넌트들은 거의 자바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인 저희 그 베이스가 되는 프레임워크는 거의 대부분 스프링에서 뭐 스프링 부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까 같이 뭐 리플렉션이 안 되거나 이런 동적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 IMQA에서도 GraalVM을 못 쓰는 건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스프링을 보시면 역시 우리 갓스프링은 GraalVM과 쿵짝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이 스프링 네이티브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GraalVM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저희 화면 보시면요. 애초에 오버뷰에 들어가 보시면 뭐 GraalVM 이미지를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써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GraalVM 때문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네이티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의 사실상 GraalVM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봐도 될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요, 조시롱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시롱 때문에 사실 저희가 GraalVM을 스프링 위에서 올릴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좀 시연은 좀 어려워서요. 캡처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프링 처음 띄울 때 로그를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실행하는 시간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거의 실행시키자마자 스프링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아직 기술 검토 단계입니다. 저희 IMQ에 아직 적용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뭐 네이티브로 이렇게 할 경우에 뭐 저희 이제 데이터를 좀 프로세싱 하는 부분인 워커에 적용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그 IMQA 랜딩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서 저희 무료 버전도 있는데요. 이 라이트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는 저희 워커가 자바로 개발된 워커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또 저희 유료 버전 보시면 거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노드로 개발된 워커로 또 프로세싱을 하거든요. 이게 저희 대부분 컴포넌트들이 아직은 조금 노드 기반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지금 자바 얘기하고 뭐 GraalVM, 뭐 VM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다 쓰려면 어쨌든 다 바꿔야 되냐, 자바로 바꿔야 하냐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요.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마지막 저희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폴리글랏 지원 부분인데요.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 트러플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위에 노드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러플이라는 것이 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인터프린터 그리고 짓 컴파일러의 과정을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짓 컴파일러가 네이티브 코드로 바꿀 때 이 인터프린터가 여러 동작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해석만 잘해준다면 하는 컨셉이 트러플이라는 구성이 되도록 해주었고요. 보시면 성능이 되게 잘 나옵니다. 또 어떤 성능뿐만 아니라 이게 장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VM이 어쨌든 뭐 자바든 또는 자바스크립트든 다양한 언어들이 동작이 된다는 건요. 뭐 노드가 자바 모듈을 쉽게 호출할 수 있고 또 거꾸로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언어들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를 서로 쉽게 호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성능도 좋은데 이런 다양한 언어가 지원이 된다? 이거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우선은 도입하기에 앞서서 또 다양한 레퍼런스 사례를 아셔야 되니까요. 몇 가지 사례들을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트위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코드에 이제 GraalVM을 적용을 해서 거의 한 20%의 성능을 봤다고 하고요. 또 이제 항상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무것도 코딩하지 않고요. 그냥 VM만 교체했는데 거의 P99의 성능을 다 개선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트위터는 특히 뭐 이제 스칼라 같은 거에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요. 이 폴리글랏의 효과도 크게 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북은 스파크를 쓰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냥 뭐 메모리와 CPU 사용량을 좀 줄여보죠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만으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적용만으로 성능 향상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 스파크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GraalVM 엔터프라이즈 2 버전으로는 거의 1.4배 효과를 좀 누렸고, 또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는 거의 5배에 가까운 효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물론 이제 도입 고민하시는 데에 앞서서 엔터프라이즈 버전 유료 버전이니까요. 그냥 커뮤니티 에디션을 적용할 수는 없느냐 해서 커뮤니티 에디션도 되긴 하는데 좀 성능이 2보다는 살짝 떨어진다. 이거는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뭐 돈 내면 더 좋은 거 쓰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오라클 SE가 이제 구독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SE 쓰시면 이제 GraalVM 엔터프라이즈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페이스북, 트위터 요 두 가지를 봤을 때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환경만 바꿔줬을 뿐인데 빨라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개발자가 뭔가 이 GraalVM을 위해서 개발을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이 사례들 말고도요. 이 GraalV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케이스와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 IMQA는 아직 뭐 도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실험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돼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하고요. 저희는 이런 좀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개발을 해서 개발자들 개발할 때는 그냥 뭐 JVM으로 돌리고요. 또 운영 환경에서는 GraalVM으로 이제 배포를 해서 좀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개선 결과가 좀 좋게 잘 나와서 언젠가 좀 GraalVM에 대한 다양한 기업 사례에 저희도 포함이 되는 날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뭐 GraalVM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드리지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계속 실험 결과와 이런 어떤 기술 공유는 앞으로 저희 IMQA 블로그나 아니면 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공유될 예정이니까요. GraalVM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개발자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IMQA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입만으로도 성능이 좋아지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가장 빠른 GraalVM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노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